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삼국시대 금동신발은 60여 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물로 지정된 명품 금동신발은 단 2점인데요. 전북 고창 봉덕리 고분과 전남 나주 정천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산 금동신발입니다. 문영왕과 왕비의 무덤인 문영릉 출토품도 국보나 보물의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방의 수장 무덤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되었을까요? 2009년 9월 봉덕리 고분을 조사하던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구덩식 돌방무덤 한기에서 금동신발을 찾아냅니다. 신발의 사이즈는 324에서 327mm 정도 됐고요. 오른쪽 신발 내부에서 직물과 함께 극히 일부지만 주인공의 뼈가 확인됐습니다. 피장제의 버선발에 신겨서 안장한 장내용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신발의 양 옆판과 바닥판에 다양한 문양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옆면의 상단과 하단에는 불꽃 비슷한 무늬를 배치했고요. 가운데 조성한 육각형의 틀에는 봉황과 용, 인면조, 쌍조, 길쌍조 등을 역동적이면서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육각형 밖에는 상서로운 짐승을 배치했습니다. 구획 내부의 빈 공간에는 직경 2에서 4mm 내외에 사람 얼굴을 원형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닥판을 볼까요? 바깥쪽에 불꽃 무늬를 두고 악호부터 귀신 얼굴, 쌍조, 인면조, 용, 쌍조, 역사상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바닥판의 용무늬는 곱게 선 뿔에 날카로운 눈, 화염을 뿜은 듯 벌린 입과 역동적인 몸체, 내부 비늘까지도 섬세하면서 입체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스파이크는 직경 2mm 내외의 꽃잎 중앙에 원추형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원형의 사람 얼굴 문양 역시도 바닥판 곳곳에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 수문 그림 찾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산강 유역인 전남 나주평에 자리 잡고 있는 고분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유명한 보감리 고분군이죠. 3세기에서 7세기까지 무덤이 모인 고분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6년 보감리 사무분에서 대형 온감묘가 26개나 출토가 되고 금동신발 등 최상급 유물과 유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감리 고분군에서 600m 떨어진 자매상 구릉에서 보감리 사무분을 감시하듯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고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천 고분입니다. 두 고분의 선호와 주인공의 위상 등이 관심거리였죠. 2013년부터 국립나중문화연구소가 이 정천 고분을 조사하는데요. 1년 뒤인 2014년에 심상치 않은 발굴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천 고분에는 총 14개의 무덤이 차례차례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중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된 가장 규모가 큰 굴식 돌방 무덤 한기가 발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무덤에는 3개의 목관이 차례로 안치됐는데요. 그중 2개체의 인골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금동신발을 신은 것으로 보이는 한 개체의 인골 연대가 5세기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인골이 신은 금동신발 속에서는 발 뒤꿈치 뼈조각 한 점과 파리 번데기 껍질이 다량 확인되었는데요. 번데기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대상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400년에서 420년 사이였습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와 말 가춤새 등의 연대는 450년에서 475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인골과 파리 번데기 또 토기 및 말 가춤새 등의 연대를 비교 분석하면 늦어도 475년 전후까지 조성된 고분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동신발 속에서 1550년 전 파리 번데기 껍질이 있었다니 참 신기한 일이죠. 정천 고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인골에 대한 과학적인 계측 결과 모두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인골의 치아 상태로 측정한 나이는 45살에서 47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영산강 유역의 너른 들판을 호령한 수장이 40대 여성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뭐니 해도 정천 고분 발굴의 정수는 고창 봉덕리 출토품에 비견할 만한 명품 구두, 즉 금동신발이 출토됐다라는 것입니다. 백제 금동신발을 제작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정천과 봉덕리 신발은 모두 구리판을 신발틀에 맞추고 재단한 후에 문양을 오려내고 삼각형 정 혹은 끌로 상세하게 찍어서 문양을 잘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좌우측판은 어떻게 접합했을까요? 발등 쪽인 앞쪽에는 우측판을 위로, 발 뒤꿈치 쪽은 좌측판을 위로 덮어서 3개의 리벳으로 고정했습니다.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게 만든 센스가 돋보이는 거죠. 좌우측판 하단에는
너비 0.4mm 정도의 니은자로 구부려서 투각 모양의 바닥판을 안쪽으로 걸쳐서 빠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봉덕리와 정촌 금동신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문양은 용, 봉황, 인면조신, 새, 괴수, 연화문 등입니다.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소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신발 모두 다양한 장식으로 꾸몄는데요. 그런데 정촌 신발의 발등에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S자형 용 장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일신 양두문도 확인됩니다. 반면 봉덕리 신발에서는 기를 표현한 것 같은 기하학과 원형 인물상 그리고 쌍조 등의 문양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봉덕리 신발은 왼쪽과 오른쪽 신발의 문양이 대칭을 이루지만 정촌 신발은 좌우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를 표현한 듯한 기하학 문양 등의 배치로 미루어봐서 봉덕리 신발의 연대가 20년에서 50년 정도 앞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촌 신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발등 끝 용무리 장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도록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연구자가 발등 끝 용무리 장식과 양쪽 신발 측면에 표현된 36마리의 용문양은 무덤 주인공이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기를 바라는 백제인의 사후 세계관을 담은 것이다 라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닥에 승천하는 용을 표현하고 좌우 29마리씩 58마리를 표현한 봉덕리 신발의 모티브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황룡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광개토대왕 비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이곳저곳에 용문양을 새겨서 무덤 주인공의 승천을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봉덕리나 정촌 신발 속에서 발견된 뼈 조각이 중요한 시사점이라는데요. 피장자가 금동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의 발등은 당연히 하늘을 향해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촌 금동 신발의 발등에는 주인공의 사후 세계를 인도할 용의 무리를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를 장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열선전이라는 신선 설화집에는 전설상의 임금인 황제가 죽은 뒤에 산이 무너져서 관이 드러났는데 칼과 신발만 남았다라고 했는데요. 시체는 없고 칼과 신발만이 남았다라는 것은 승선 혹은 승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정천 고분에서도 금동 신발과 함께 모자도라는 칼이 출토되었는데요. 열선전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면 금동 신발의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연구자들은 대체로 백제 중앙정부가 지방 세력의 지도자들에게 하사한 일종의 위세품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시다시피 백제는 만에 50여 개 소국을 통합해서 세운 나라여서 태생부터가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을 지향한 왕국임을 알 수 있죠. 광개토대왕 비문은 396년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치고 58성 700여 촌을 뺏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가 성과 촌 단위로 주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죠. 백제는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에 국세가 위축됐지만 나제동맹 등으로 한숨을 돌렸고요. 이 무렵에 백제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들에게 위세품을 사유해서 지방 세력의 이탈을 막으면서 거점 지역을 간접 지배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봉덕리 금동신발의 경우 경주 식리청 출토 금동신발과 제작 기법과 문양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백제산이란 이야기죠. 이것은 백제가 신라에 보낸 선물이었거나 신라 왕족 혹은 귀족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이야기죠. 경주 식리청은 475년에서 500년 사이에 조성된 신라 귀족 무덤이라고 합니다. 봉덕리나 정촌 신발뿐만 아니라 공주 수천리 출토 백제 금동 신발의 수준도 같은 시대의 고구려 신라 가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도 범접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성백제 시기의 삼국시대인들은 금속 공예 기술에 꽃을 피운 백제의 명품 신발에 열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제산 금동 신발의 전통이 한성 함락과 옹진 천도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는데요. 이후에 지방 세력에게 내려준 금동 신발들은 봉덕리 출토품과 사뭇 다릅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제작 기법 대신에 점을 연속으로 찍어서 선을 나타내는 점선조 기법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구려의 침입과 옹진천도 이후에 금속 기술이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단절되었던 금속 기술은 40여 년이 지난 6세기 전반기에 겨우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523년에 조성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무령왕과 왕비의 금동신발이 그것인데요. 그렇기는 해도 이 두 짝의 금동신발은 봉덕리나 정천 출토품과는 다르다는군요. 왕과 왕비가 신은 장령 신발인데 기법도 문양도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군요. 물론 제작 기법과 문양 세겜의 차이, 즉 유행이 바뀐 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중후반까지 화려한 꽃을 피운 백제 명품 신발의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